안녕하세요. 토공모티브의 밴드직입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사실 제가 오늘 용인 원산면에 갔다 왔는데요. 지인의 원산면에 근생시설 부지를 한번 알아보러 나갔다 왔습니다. 한 두 번, 세 번째 원산면에 갔는데요. 전반적인 얘기는 못 해드리겠고 주로 오늘 제가 본 토지 주변 시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시증, 일부 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들어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산 갔는데 사진도 좀 일부 찍었는데요. 오늘 가보니까 뭐 주변에 촬영도 이제 금지하게 돼 있고, 그동안 유튜버들이 이제 많이 촬영을 하고, 어떤 영상에서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또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는 단계에서 용인시청과 SK와 원산면 주민들 간에 마찰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고 단속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지금 모듈러 주택 좀 더 많아졌더라고요. 모듈러 주택들도 좀 많아지고 또 도로 주변으로 근생 시설도 점점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아직 뭐 임대가 나간 것 같지는 않고요. 뜨문뜨문 이제 임대가 나가고 있는 형편이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도 이제 아주 활기차게 공사가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공사 역시 더운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공사 역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임장을 다녀온 소감으로는 도로 주변에 물론 토지들이 많이 있지만 도로 주변으로 해서 지금 보통 200에서 한 400만 원, 450만 원까지 가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일단 건축법상 도로가 문제 없다라면 뭐 지방도로나 국지도나 한 블록 뒤에 도로도 마찬가지고 도로가 아주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 200에서 한 450, 500까지 나가는 현장을 보고 왔고요. 그 이유는 가격의 차이는 다른 건 아니고요. 도로 주변에 보시면 생산관리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들이 뭐 한 250 정도. 300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생산관리 지역에서는 공장이나 이런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격이 그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350에서 400 정도 호가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이 돼서 공장 영업을 하는 곳들도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건물들은 보면 평당 한 450, 500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모듈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들은 주도로에서 한 블록 살짝 들어가 있는데 물론 도로 자체는 건축법상 도로 건축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도로에 접해져 있는 토지들인데요. 보통 한 180, 200 이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새마을도로라고 하나요? 그런 도로 혹은 한 3m 정도의 건축행위가 가는 일부 소매점이나 주택 정도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들은 한 150에서 180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고요. 또 농업 보호구역이나 이런 토지들도 도로가 갖추어져 있으면 150 이런 토지들을 보고 왔고요. 물론 그 이하의 토지들도 있고요. 요즘은 보면 매물 나와 있는 토지들을 보면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법인을 내서 토지를 취득을 해서 매도를 하면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절세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농지 같은 경우는 법인이 취득을 못 하는데 농지를 취득을 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통해서 허가를 낸 상태에서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사면 갔다 왔는데 전반적으로 토지의 가격은 뭐 한 150에서 한 450, 500 선까지.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 토지들이 가격이 좀 높고요. 계획관리 지역 토지들은 기본이 300에서 한 400 선인 것 같고요. 생산관리, 도로 주변에 붙어 있는 생산관리는 메인 도로들은 한 200에서 250 정도.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 150에서 200 이내 이런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뭐 예전에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터졌을 때 토지 가격을 제가 조사해 보지를 않아서 가격의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분석을 안 해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하 한 4배에서 한 6배 정도는 가격이 상승되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현재는 이 땅야를 보시면 요게 파란 게 현재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빨간색이 매도가 된 내용인데 실제로 보면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거래가 어떻게 될런지 상당히 궁금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삼 다녀왔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을 많이 못한 것 같고요. 땅 보러 가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추후 또 원상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거는 오다가 제가 여주하고 이천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돌아본 이유는 지금 원삼의 공장 부지가 400에서 450 계획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그런 토지를 매수를 해서 공장 부지를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원산면을 기준으로 여주 이천 주변 토지 차량으로 한 1시간 이내의 거리의 토지들을 가격을 시세를 한번 봤는데요. 보통 시세는 원산면에서 1시간 거리의 지역들의 토지들은 가격 시세가 100만 원 이내에도 공장을 할 수 있는 토지들이 아직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발 빠르신 분들은 또 접근을 하셔서 어떻게 투자를 하실런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상당히 농지 투자 힘들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용인에 가서도 법무사에게 상담을 해봤더니 지금 농업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기존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농지 취득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농지 취득이 까다로워졌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법을 보면 농업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농지 취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업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면 농지가 취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 경영체 등록이나 별반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대장이라든지 농업 경영체 등록은 반드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예시에 조금 헷갈리는 사항이 있어서 예시에 아시는 분들 몇몇 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일단 농지는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준입니다. 세대를 기준으로 면적이 없다라면 상관이 없고요. 기존 소유 면적에 취득하는 면적을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신청하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은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증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은 1000제곱미터 미만과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좀 달린 점은 주말체험 영농도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내용 숙지하시고요. 두 번째,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 전용 허가 우리가 주택이나 창고나 여러 가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아직 준공 전인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느냐? 당연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건축물 준공 전이기 때문에 농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A가 농지의 전용 허가를 받고 준공 전인 농지를 B가 취득을 할 때에는 A로부터 B로 농지 전용 변경 허가, 명의 변경 허가를 받아서 농지 전용으로 농지증을 신청해야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물이 다 지어져서 준공이 되었는데 지목 변경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증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또 세 번째, 우리가 경매나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특히 예전에 경매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목은 농지, 전답 과수원인데 현황은 도로인 경우가 있고 포장이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럴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을 받아야 되느냐? 당연히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죠. 그래서 농지증 발급을 신청하는데 만약에 지목이 농지나 현황이 도로인 경우에 농지증 발급 받으려고 하는 신청인이 해당 농로를 통해 도로죠. 해당 도로를 통하여 경작하는 농지가 없다라면 농로로 농지증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신청인이 현황이 도로인 경우 농지를 취득받기 위해서 농지증 발급을 받으려면 그 농로를 이용하여 경작하는 농지가 있어야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 농로를 이용하여 경작하는 농지가 없다라면 농지증이 발급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또 농지를 현장을 갔는데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죠. 또 건축물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72년 농지법 개정 이전 72년 이전부터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객관적 자료, 뭐 항공 자료도 있고요. 뭐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는 면적이 있겠죠. 그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증 발급 없이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건축물에 있건 없건 72년 이전부터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농지증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다섯 번째, 주거지역,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는 농지증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휴경을 하면 처분 명령 대상이, 또 녹지지역 농지도 개발행위, 농지조정 협의를 통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농지도 농지증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 이 외에도 뭐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구역의 농지도 전용 협의를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받은 농지도 농지증 없이 취득할 수 있죠. 또 이 외에도 실질적으로 뭐 태양광에 관한 농지, 또 축사에 관한 농지, 많은 농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 시간 되면 하나하나 풀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날씨가 너무 진짜 무덥고 폭염이 너무 심한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농지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원삼에 갔다 온 그냥 전반적인 토지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일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